차세대 AI용 저전력 소캠 칩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특히나 그뿐만이 아니라 ASIC, 슈퍼컴퓨터 요 분야에도 활용 가능한 PCB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논의 중에 있는 그 기업을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다시 한번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 쪽에 갈등이 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 봉합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AI 칩, 중국향 칩이 좀 풀릴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여기서 파생되는 전력 쪽, 그리고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영상을 최근까지 좀 자주 촬영을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모든 흐름의 근간은요, 결국은 AI 시대로 간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칩이 전 세계에 뿌려진다라는 거고, 엔비디아의 중국발 수출 물량이 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0까지 줄어들었었던 이 칩을 다시 한번 100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던 관세라든지 종전 관련된 기대감이 사그라들었지만 어쨌든 AI 시대로 가고 있다. 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전력이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자, 결국은 AI 시대로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GPU 칩, 그리고 차세대 소캠 칩을 어떻게 좀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대만 컴퓨텍스를 통해서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제품을 여전히 공고하게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젠슨 황의 발언과, 그리고 앞으로의 제품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업에 수주를 넣어줄 수 있는 신기술 차세대 HBM에 들어가는 꿈의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대박주는요,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업 대박주까지 챙겨가셔서 쉽지 않은 시장에서 조용히 조금씩 좀 모아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중반에 공부방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들 받아가시고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대만 컴퓨텍스 발언과,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가 납품할 것이다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요, 정확히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요, 이렇게 SK 하이닉스 부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컴퓨텍스 2025를 방문을 해서, 자, I love SK 하이닉스라고, 사랑해요 하이닉스라고 이렇게 HBM에 사인을 했습니다. 물론 별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젠슨 황의 발언 그대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처럼 블랙웰을 공개를 했을 당시에 마이크론을 굉장히 칭찬을 했었고, 삼성을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마이크론의 지분율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배제를 시켜버렸죠. 자, 그리고 지난번 삼성전자의 저전력 D램을 보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고 나서 소캠칩 관련한 저전력 D램 수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삼성전자한테 딜을 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젠슨 황의 이러한 발언, 그리고 특히나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HBM4를 잘 지원해 달라. 그래서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가능성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HBM4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 쪽의 밸류체인 쪽의 흐름이 먼저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삼성전자 쪽은 가능성이 나와야 추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중국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재개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 결국은 이 추론 AI라는 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 중국처럼 땅덩어리가 크고 중국처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서 활용을 많이 해줘야 이 AI가 학습을 하고 이 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시장이 1000배 차이가 날 정도로 중국 쪽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한 거는 AI 시대로의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면서 이제 트럼프의 새로운 규칙 설정에 반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이 반도체 이제 수출 제한하는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지어졌었던 그 법안을 폐지를 했고 추가적으로 중국발 관세를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미국발 관세를 상호간에 조정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는 중국 쪽에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GPU를 다시 한번 좀 수출할 명분을 획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로이터에서 좀 제보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분기 이제 3분기부터는 중국용 AI 칩이 출하가 될 예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 말씀드렸죠? 블랙웰도 함께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조금은 다릅니다.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칩도 중국 시장 전용으로 수정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키텍처라고 하면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블랙웰의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용은 좀 특이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고성능의 칩까지는 아닐 거고요. 이제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되 완전 최첨단 기술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블랙웰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 쪽의 GPU, H200, 블랙웰 전부 다 포함을 해서 1조 원 가까이 수출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걸 수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캠칩 적용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캠칩은 하반기에 나오는 루빈 쪽에 적용이 될 것이 좀 유력한 현재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자연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GPU를 파는 이유 그리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 파는 건 뭐 당연히 돈 벌려고 파는 건데 사는 이유는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특히나 중동 쪽에서 1조 원을 투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선 공약 보면 알죠? GPU 구매하겠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중동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부 다 데이터 센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챗GPT를 쓰고 이렇게 학습하는 그 데이터 자체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GPU의 수출량은 늘어나게 됐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결국은 전력 때문에 최근에 원자력, 원전의 가치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엔비디아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내 전력 공급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칩 개발을 엔비디아와 함께 독일 반도체 제조업체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협업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게 뭐 인피니언의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엔비디아가 이러한 협업을 언제 한다? 2030년대 말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2030년대 말 때까지 예상 매출액이 거의 다 나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GPU에 대한 수출량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2030년 말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본인들의 GPU 생산량도 2030년 말까지는 대략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전력 확보도 있겠지만 결국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력 확보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엔비디아는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 건설할 수가 없고 GPU를 팔 수가 없죠. 왜? 전력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못 짓고 여기 들어가는 GPU를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칩을 먼저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도 전력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이렇게 전력 소모를 낮추려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증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온디바이스라는 산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디바이스라는 건 기기 안에 데이터 센터를 넣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기기 안에 데이터 센터를 넣는데 왜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필요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를 기계 안에다가 사람으로 친다면 뇌에 해당하는 그런 작업을 실행을 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굳이 데이터 센터를 바깥으로 빼놨을까요?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은 냉각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뇌를 빼서 따로 뇌가 과부하 오는 걸 막게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뇌가 작잖아요. 결국은 이 머리 안에 뇌가 들어가야 되는데 뇌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머리통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뇌가 사람의 머리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로 바깥으로 꺼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를 하려면 굉장히 고성능의 칩이 필요하게 될 텐데, 자, 머릿속에 안에 넣는 크기는 작고 고성능의 칩이다라고 한다면 열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전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전력을 적게 소모하고 고출력 칩으로 가는 그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HBM이라는 단계 안에서는 데이터 센터 활용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만 컴퓨텍스에서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 AI PC에 소캠을 넣었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GTC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죠. 이 DGC라고 하는 개인용 슈퍼컴퓨터, 여기에 온 디바이스로서 소캠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기존에 있었던 저전력 D램의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LPDDR5X D램을 탑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서 열이 생각보다 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D램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규모도 작아지고 전력도 적게 들고 당연하게 출력도 고출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목 현상은요, 이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HBM이라는 거는 D램을 이렇게 쌓아서 강제로 고출력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CPU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자, D램이 이렇게 강제로 부스팅을 걸어서 출력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사이에 있는 바틀넥이라고 하는 병의 목, 요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요 기간 동안에 체류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생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CXL이 이제 소캠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소캠 CXL 같은 칩은요, 자, 요걸 요렇게 가로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명령을 집어넣으면 한 번에 뽑아냅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지 않고요. 처리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요.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러면 전기 소모가 크겠죠. 그래서 저전력 D램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이 소캠 칩의 출시를 어쨌든 올 하반기 루빈으로 지금 미뤄놓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HBM으로 돈을 벌고 이걸 투자해서 하반기 루빈까지 넘기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쨌든 루빈 단계까지는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우리가 베팅을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퀄테스트 통과도 해야 되고 삼성전자와의 공급 확실한 내용이 나와준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를 사는 건 좀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자, 요렇게 미리 확보를 해서 어쨌든 하반기 루빈까지는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SK하이닉스와 루빈, 소캠 칩 여기에 연관돼 있는 기업이 누구냐? 자, 앞으로 소캠용 이제 SK하이닉스 칩이 엔비디아의 일부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건 우리가 확정적으로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소캠 칩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한테 하이닉스가 만든 소캠 칩을 공급하는 그 밸류 체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지금 공략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차세대 이 메모리 칩인 이 소캠 칩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이 하이닉스가 제작하고 있는 소캠 칩에 들어가는 회로기판이죠. 쉽게 말해서 PCB입니다. 그래서 요 차세대 AI용 저전력 소캠 칩을 만들고 있는, 그리고 특히나 그뿐만이 아니라 ASIC, 슈퍼컴퓨터 요 분야에도 활용 가능한 PCB를 만들고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 논의 중에 있는 그 기업을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SK 하이닉스한테도 납품을 하고 엔비디아한테도 결국은 협의 중에 있는, 결국은 그 오늘의 대박주가 향후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대박주를 공개를 해볼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공부방 참여 방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심택입니다. 심택 뭐 아시는 분들도 워낙에 잘 아시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년 전에 엄청난 호실적을 보여줬었던 기업인데 지금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사이클에 올바르게 탑재를 하지 못했고, 자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적으로 심택의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였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중국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향 관련된 요 매출을 올바르게 가져오지 못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심택을 가져온 이유는 요 두 가지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소캠은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개발 중에 있고, 심택은 SK하이닉스와 좀 더 친하다. 네, 이 정도까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택이 소캠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오피셜로 좀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심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기판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만 중국 쪽 수출을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중국 발 반도체들 관련된 관세들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또한 중국 쪽에 반도체를 공급을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심택이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높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구 환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옛 거는 버리고 새 거를 채운다. 쉽게 얘기해서 교체 주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체 주기가 왔다. 특히나 반도체 쪽에 왔다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PC, 뭐 IT 기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PCB 기판, 그리고 특히나 중국발 PCB 기판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심택입니다. 그래서 심택이 중국 IT 세트형 비중이 10%에서 1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수에도 예측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앞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소캠칩뿐만이 아니라 CXL, GDDR7 저전력 모듈, 그리고 CXL 칩 기판 또한 심택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더라도 차세대 저전력, 그리고 차세대 CXL 소캠 칩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심택이 PCB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소캠 그리고 DDR5, LP, CA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보다 당연히 소캠이 뛰어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그냥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자 굉장히 많은 기판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심택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심택이 보다 DDR5 그리고 HBM 둘 다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 HBM 납품을 할 때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요. 중국 쪽 D램에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고요. 이제 차후 소캠 칩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은 실적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는 PCB 기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엔비디아가 하반기부터 루빈 그리고 소캠 칩을 공개를 하는 시점에 왔을 때 어느 기업의 PCB를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TLB를 좀 이야기를 드릴까 했는데 TLB는 아직 매출 자체가 그리고 파운더리가 아니죠. 이 캐파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심택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소캠에 공급할 수 있는 본인들의 생산 캐파도 가지고 있고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심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심택 일봉 차트인데요. 자, 상승폭을 굉장히 오랫동안 근 2년 동안 상승을 보여줬던 상승폭을 3년 동안 반납을 해버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일단 반등의 성공을 좀 시켜줬고요. 결국은 슈퍼사이클에 요 라인이죠. 슈퍼사이클의 상승폭 전부 다 반납을 했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짧게 봐도 괜찮겠고 길게 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지지를 만들어줬었던, 그리고 저항을 만들어주고 지지를 만들어줬었던 요 구간에 정확하게 상승 이후에 저항 맞고 요 라인에서 지지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그 이상까지 잡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그 이상을 잡기 위해서는 소캠 관련된 이슈가 나와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HBM용 수혜를 받아간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 실적이 이제 하반기 됐는데 높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현재 주가에서 25,000원까지만 잡아도요 상방으로 30% 40%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잡아가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요 라인이 이제 16,000원 조금 넘어가는데 현재가에서 16,000원까지만 열어놓고
하방으로 한 10% 정도만 열어놓고 상방으로 30-40%가 열려져 있으면은 요거 충분히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인지를 하셔서 심택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어떠한 코멘트를 드리기에는 오피셜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뭐 특이사항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라인 터치라면은 뭐 차익 실현해도 좋습니다. 뭐 요 라인 이탈하면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심택도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참여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624번에 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2번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는 1번 방인데, 1번 방에서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천주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고 어쨌든 상승 예상 종목들, 꾸준히 신규 종목들이 좀 나가는데, 요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종목들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요렇게 제가 댓글에 들어오는 링크를 오픈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이곳저곳의 정보를 전부 다 올려드리면 그건 사실 민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인증이 되신 분들한테만 공유를 드리고, 이제 요 2번 방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만 말씀을 드린다. 이거는 왜 하냐라고 한다면요, 나는 문자도 보내기 싫고 뭐도 하기 싫은데 심택은 공략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제가 여기서 심택 요러한 이유로 요 자리 이탈하면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 정도의 하방을 맞지 않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요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런 것들을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심택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박프로가 영상에서 추천한 종목들 어떻게 되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적인 분들은 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재미없다기보다는 솔직히 지친다는 표현이 맞겠죠. 사실 저도 좀 지쳐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할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손익비, 가성비가 잘 나오는 자리에서 물량만 잘 잡고 엉덩이만 딱 붙여놓는다면 분명히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를 경험해보는 것도 나중에 주식시장의 경험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엉덩이를 딱 붙일 곳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박프로 주식 공부방, 박프로 채널 오셔가지고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